K방산 설계도를 훔쳐라.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 스파이들이 걸린 덫. 오프닝. 2024년 1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 보안 검색대에서 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붙잡혔습니다. USB 8개, 담긴 용량 20GB 이상. 그 안에는 KF-21 전투기 설계도면, AESA 레이더 관련 자료,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만 제공한 수출 통제 기술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북한 해커 조직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방산업체 83곳에 사이버 공격을 퍼부어 10여 곳에서 기술 자료를 빼냈습니다. 중국 해커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KAI와 한화오션의 서버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K방산이 세계를 휩쓸수록 그 설계도를 노리는 세력도 함께 커집니다. 오늘은 그 치열한 첩보전의 실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부 왜 K방산 기술이 그렇게 탐나는가?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K방산 기술을 노리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KF-21 전투기의 AESA 레이더. 이건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기술을 제공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에만 준다. 절대 타국에 넘기지 마라. 장보고급 잠수함의 AIP 추진 장치. 공기 없이 수중에서 최대 30일 잠항할 수 있는 기술.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독자 기술입니다. K9 자주포 파워팩, K2 전차의 복합방어 체계. 이것들을 역설계해서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차라리 훔치는 게 빠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정원 연례 보고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첨단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 원에 달합니다. 그중 2024년 적발 사건의 74%가 중국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부 인도네시아 사건 동맹이 설계도를 훔쳤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적국이 아닌 공동 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에서였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려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KAI의 자국 기술자들을 파견해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말 KAI 보안팀이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파견 기술자 한 명이 퇴근 전 몰래 USB에 자료를 복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곧바로 국정원과 방첩사가 투입됐습니다. 압수한 USB 8개에서 나온 자료 목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 카티아 설계도면, 이론상 이 도면만 있으면 전투기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AESA 레이더 관련 항전 자료, 미국이 한국에만 제공한 수출 통제 기술 자료. 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017년에 이미 한 차례 유출이 있었고 2025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그 유출됐던 자료를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려다 또 한 번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결말이 있습니다. KAI 측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방산 시장의 핵심 교두보이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기술을 훔쳐도 외교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현실. 방산 첩보전의 씁쓸한 민낯입니다. 3부 북한의 사이버 공격 83개 업체를 동시에 털었다. 인도네시아 사건이 내부자 소행이라면 북한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 동안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3개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김숙희, 라자루스, 안다리엘. 이들이 공격한 방산업체만 83곳. 그중 10여 곳이 실제로 뚫렸습니다. 수법이 치밀합니다. 라자루스는 방산업체 직원 PC에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이메일 첨부 파일처럼 보이지만 클릭하는 순간 PC 전체가 감염됩니다. 안다리엘은 더 영리했습니다. 방산업체 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 서버를 관리하는 외주업체를 먼저 뚫었습니다.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탈취하고 그걸 통해 방산업체 내부망으로 우회 침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피해 업체 대부분이 해킹당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기술이 새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상황. 이렇게 빠져나간 기술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됐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부 중국의 공격 허니팟에 걸린 해커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국가 지원을 받는 APT 해커 그룹들이 KAI의 전투기 기술과 한화오션의 잠수함 도면을 노리고 밤낮 없이 사이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커들이 특히 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망분리 시스템 때문입니다. 핵심 무기 설계도와 기밀 데이터가 담긴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해커가 홈페이지를 뚫는 데 성공해도 정작 설계도가 있는 서버로 넘어가는 길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허니팟입니다.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방산 기업들에게 해킹 수법과 악성 코드 패턴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해커들이 들어올 것 같은 가짜 서버를 만들어둡니다. 해커가 여기 들어왔다고 기뻐하는 순간, 사실은 그 순간부터 역추적이 시작됩니다. 빈 껍데기 서버에서 해커의 동선, 사용 기법, IP 추적, 잡으려고 일부러 열어둔 덫이었던 겁니다. 중국 해커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덫에 걸렸다가 자신들의 정체까지 역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부 내부의 적 군무원이 중국에 7년간 기밀을 팔았다. 외부 공격만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팔아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어씨의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어씨는 2017년 중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됐습니다. 그 이후 7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흘렸습니다. 유출된 자료 중에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정보사 블랙요원 리스트, 즉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비밀 공작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이 북한 서버에서 발견됐을 때 국정원이 역으로 북한 서버를 해킹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파견됐던 요원들이 급히 귀국해야 했고 정보망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10년이 걸릴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 해킹보다 내부 배신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씨에게는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육부 한국의 방어 얼마나 버티고 있나? 그렇다면 한국의 방어는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망분리 시스템, 허니팟, 실시간 위협정보 공유 시스템,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관리원이라는 전담기관까지 만들었습니다. 기술 유출 사고가 난 업체에는 과징금까지 부과합니다. 그런데 구멍도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 해킹에서 드러났듯이 방산업체 본체가 아닌 외주 협력업체가 뚫리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협력업체 수백 곳의 보안 수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사건처럼 내부자 소행은 시스템으로 완전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철통 보안이어도 권한 있는 내부자가 USB에 복사하면 탐지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K방산이 성장할수록 노리는 세력도 늘어납니다. 더 많은 나라에 더 비싼 무기를 수출할수록 그 기술을 훔치려는 시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클로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을 휩쓰는 화려한 성과 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USB 반출 시도, 북한 해커들의 83개 업체 동시 공격, 중국 해커들이 걸린 허니팟의 덫, 7년간 기밀을 팔아온 내부 배신자. K방산의 진짜 경쟁력은 무기의 성능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지키는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방어전에서도 지지 않아야 진짜 강국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방산을 자국 하청으로 편입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